공부는 잘 못했지만 교우 관계는 원만했다는 홍 씨. 성적도 좋지 못한 데다 집안 형편도 크게 나빠져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홍 씨에게 취업은 그리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 차례 낙방을 거듭한 끝에 계약직이지만 제법 건실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막내로 입사했지만 이미 군에서 조직 생활을 경험한 덕분에 적응은 수월했는데요.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정중히 건의한다고 했지만 미운 털이 박혔고 급기야 팀장에게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지 못해서 이 모양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으론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모욕적인 말들 계속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 팀장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오늘 첫 사건부터 정말 너무 좀 화가 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이 교제 살인 그리고 이 성폭행 사건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제가 좀 평정심을 잃습니다.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직장 선배. 그러니까 저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가 있었나요? 뭐 있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많아서 고르기가 어렵다. 기억이 안 남아. 너무 많아서. 아니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배님께 꼬지람을 들으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원보 선배님께서는 늘 납득이 가능하고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져서 네, 대답이 좀. 이런 선배를 솔직히 더 말하세요. 솔직히 괜찮아요. 참 감사하다는. 나중에 되게 술렁거리네요.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나중에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아팠던 건 아니지만 이제 잊을만 하면 그 시추와 족발을 언급하셔서 제가 가끔 뜨끔뜨끔하긴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사방 가족회의에서는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한 번 진짜 딱 한 번 우리 하은 아나운서를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딸을 이렇게 어디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그랬더니 보통 혼내면 선배 죄송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리액션을 받으면서 그래 막 이렇게 좀 막 분위기가 막 에스컬레이팅이 되는데 아니 제가 딱 지적을 하면서 혼을 냈더니 맞아요. 막 이러니까 내 얘기가 맞대요. 아니 너무 납득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맞아요. 진짜 잘못한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막 내가 희롱을 당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 좋은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나중에 한번 써먹으려고. 그 선배가 그러면 그래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선배 어떻게 알았어요? 할 말이 없어. 나 고쳐야 돼 맞겠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선배한테 혼날 일이 없는 선배 같아가지고 슬픈데 부럽다 갑자기. 그 개인 사업자. 네. 아무튼 자,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홍 씨 얘기. 군대 생활을 오래 했으면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게 몸에 배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아까 사연을 소개해드릴 때 말씀해드린 것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턴 사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직장 상사나 또 꼼수로 야근 수당을 챙기는 선배들, 이런 상황을 보고 차마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데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싫으면 너 얌전히 지내라, 이런 선배들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 씨는 질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모욕은 견딜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별별 상담소에서 알려주세요. 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는 건데 실제 뭐 그런 약간 가정 환경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 자란 사람 같은데요. 부모가 맞벌이라서 약간 바쁘긴 했는데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도 비교적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약자들에게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공부는 좀 못해도 되니까 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고 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대를 선택했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확실한 사람이죠. 아까 우리 백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굉장히 가정교육을 탄탄하게 받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습니다. 이 청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군대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10년 동안. 네,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이제 운전병으로 보직을 발령을 받았다가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직업군으로 10년을 생활했는데요. 이제 가정 형편이 처음에 좋지 않아서 그 대학 대신 군대를 지원하긴 했지만 인성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을 4년제를 갈 수 있을 정도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럼요. 성적이었는데도 그러니까 학습 능력 같은 것도 좋았던 편이고 그 10년 동안 안에 있으면서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관련 자격증은 대부분 다 땄다고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관련 업종 기업들도 충실히 알아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서 10년간 있었다 보니까 30대 신입사원. 아, 이 남자가 나이 많이 먹고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요. 네. 마음고생 심합니다. 네, 일단 뭐 어디 들어가기도 쉽지가 솔직히 않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굉장히 많이 노력한 끝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에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계약직이긴 하지만 인사고과가 좁으면 계속 연장이 되든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미운 털이 박혔을까요?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 굉장히 올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지만 30대 이후에 중견한 튼실한 중견 그 기업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계약직에서 저희들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 길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인사고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기와 같이 있는 동료 중에 누가 좀 힘든 일이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 이게 회식 자리에서 쾅 하고 터진 건데 아, 문제는 그 이후에 또 계속 심해졌다는 거죠. 뭐 사사건건 트집이었다는 거예요. 뭐 군대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뭐 융통성이 없다라든지 뭐 30 넘어서 뽑아놨더니 은혜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었는데 그래도 인사평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참고 아하. 넘기려고 했었고 일단 기다리고 정규직이라도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는데 굉장히 이제 못 참을 일이 터진 겁니다. 팀에서 좋은 일이 있었대요. 프로젝트 성공을 시켜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들 집에 간 뒤에 뭐 회식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들이 오갔대요. 아, 뭐 오늘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서로들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냥 잠깐 좀 기다렸던 건데 그 사이에 아니 왜 막내는 답이 없어? 얘기가 없어? 뭐 이 인성 부족하네. 이거 가정교육 못 받는 거 티라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가방끈도 짧다며. 뭐? 고졸이었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이런 얘기들이 이 팀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러면 팀장을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라도 나 팀 떠나더라도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백 기자는 알 겁니다. 왜 웃어요? 아는 거죠. 너무 얘기하실 것 이제 같아서. 이게 네네. 공감하시는 분 우리 가족 여러분 많으실 텐데 이 단톡방이 문제예요. 단톡방에서 뭐 부장이나 아무튼 그 단톡방의 최고 이렇게인 사람이 뭐 딱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반응을 보여야 돼. 네, 뭐 하면서 쭉쭉쭉쭉쭉쭉쭉. 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찍혔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대답을 안 하면 어. 왜 전화하세요. 그다음. 에?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랩무새라서 저는 무조건 대답을 되게 빨리 하는 진짜? 편이고, 네 전화하고 너무 싫어, 진짜. 두 번, 너무 세 번 싫다 그랬어, 쌓이면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불러요. 무슨 일이 어? 있냐? 왜 대답을 안 하냐? 내 지시에 불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우리 그 경찰서 돌잖아요, 기자들은. 정말 모욕적인 말들 많이 듣지 않았었나 해서. 어떤 말?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뭘 좀 잘 못하면 대학은 나왔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이런 그걸 얘기도 가만뒀어요, 그럼? 저는
수습 때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이제 처음에 모셨던 선배가 25살이고 제가 당시 28살이었는데 대학은 나왔냐? 그리고 또 술 먹고 토하니까 이렇게 때리면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말들. 거기까지. 야, 너 왜 그래, 너? 민경이 너 왜? 자, 우리 양 변호사님도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예. 저는 직장 생활 들으면서 같은 저는 데서 하셨잖아요, 저랑. 근데 정반대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뭐 저 동기나 후배들이 아무래도 연배가 많잖아요. 네. 요즘 후배들한테는 말을 못해.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바람에 말 한마디도 못해라고 했는데 막상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정말 말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소장님하고 또 의원님도 한 마디씩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아니, 얘기를 안 해야 해봤죠. 될까요? 모욕적인 이런 아. 언사를 들었다거나. 네, 저는 어린 나이에 연구소를 제가 열다 보니까 도리어 이 그러니까 저는 소장이긴 했지만 저보다 이제 위에 언니들이 저희 연구소에 많으셔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늘 살았죠.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적은 한계가 있네요, 제가. 좀 얄밉다, 좀. 자, 승희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저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회사에서 한 가지만 갑질을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안 갑질을 할 때 동료라고 하셔야 됩니다. 후배라고 말씀하시면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 다 동료고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그 페이퍼가 오는데 옛날에는 이 페이퍼 좀 다시 작성해 와 이러면 갑질입니다. 만약 페이퍼가 오면 한 줄 한 줄 빨간 줄로 쳐서 이 부분이 내가 지시했는 내용과 틀리니 이 부분에 대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단톡방 절대로 저는 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열어서는 안 지금 형사 정책 저희 회사에는 그렇다고 원장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데. 저희 회사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진짜?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질 문화에서는 공공기관이라서 그런지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얄밉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양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업무 중 반복되는 이 상사의 막말, 이거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데 다만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관계를 콕 집어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지 사실이라도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모욕은 그런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감정 표현 같은 거. 근데 저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는 게 예.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잖아요, 말이. 예. 그러니까 쉽게 모욕 같은 경우는 욕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꼭 욕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 모욕이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아니 쟤는 가정교육이 부족해서 저런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모욕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 코로나 정부에서 확진자라는 말이 좀 돌았었잖아요. 그것도 모욕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지금은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그 최서원이라고 불러야죠. 이제는 그때 한참 이제 국정농단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 것도 모욕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별별 상담소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